안녕하세요. 지난번 콘텐츠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사업자 간의 저작권료 관련 분쟁에 대해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결국 이러한 첨예한 대립으로 OTT 업체가 문체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문체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여기서 양측이 대립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난 2월 27일 유권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 결과에 대한 양측의 속내는 무엇이고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콘텐츠에서 음저협과 OTT 사업자들 간의 첨예한 분쟁의 원인에 대해 저작권자 입장인 음저협은 저작권료를 더 많이 징수하려고 하는 거고, 저작권을 이용하는 OTT 입장에선 저작권료를 덜 주고 싶어서 생겼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저희 협회를 대표해서 이 협의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는데, 이번 협의체의 주요 목적이 음저협과 OTT 사업자 간의 사용료 문제이고, 저희 같은 음반 제작자의 사용료에 대한 의견은 살짝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면서 팩트 위주로 분석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첫째, 매출액 및 가입자의 정의; 둘째, 콘텐츠의 권리 처리 여부; 셋째, 과거 사용분 정산에 관련해 다소 해석이 모호했던 부분을 정부가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유권 해석이 법률적 효력을 갖진 않지만, 어쨌든 정부가 낸 공신력 있는 해석이므로 소송 등으로 양자 간 분쟁이 야기될 시 법원의 판단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양측 간 여러 논쟁의 이슈가 존재했지만 왜 이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저협은 정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 규정 내에서만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저협의 징수 규정을 들여다보면 형태상 특징이 존재하는데, 두 가지 조건 중 큰 것을 달라,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문체부가 승인한 OTT 관련한 징수 규정 내용을 보면 다른 요소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어서 변수로 작용하지 않고, 오직 매출액과 가입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매출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듯 양측이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작권을 이용하는 OTT 업체로선 한 푼이라도 적게 내고 싶으니 매출액의 정의에서 매출액을 작게 해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음저협 입장에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니까 이 매출액의 범위를 크게 잡으려고 하겠죠. 아울러 가입자의 정의도 OTT 업체에선 되도록 범위를 작게 정의하려는 것이고, 음저협 측에선 범위를 크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양측이 매출액과 가입자 수에 목숨을 거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대립에 대해 정부가 매출액과 가입자의 정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째, 모바일 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서 묶음 상품 형태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로 해석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조항은 OTT 업체 측의 유리한 해석이라고 봐야죠. 특히 이동통신사나 새로운 사업자가 자사의 서비스 활성화나 회원 유치 목적으로 무료 체험 서비스를 하죠. 우리도 2년마다 폰을 이렇게 변경할 때 SKT나 KT에 가면 새로운 요금제로 가입하라고 하면서 음악 서비스인 플로나 진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근데 그렇게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도 아예 그 서비스를 안 쓰는 고객이 참 많아요. 권리자 입장에선 서비스 업체가 이미 무료 서비스를 고객에게 준 것이니 고객이 쓰든 안 쓰든 다 저작권료를 내라는 입장이었고, OTT 업체야 당연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고객 중 실이용자분만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정부는 OTT 업체 측의 의견을 조금 더 수용한 것 같네요. 둘째, 미리 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회원제의 경우 미리 보기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과 별도 요건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이 구분된 경우 미리 보기만 이용한 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네요. 음저협의 경우 미리 보기한 이용자까지 가입자 또는 이용자 수에 넣을 수 있다면 그만큼 징수도 많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미리 보기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과 유료 회원이 구분된 경우에 한해 미리 보기 이용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네요. 이건 양측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양측 누구도 만족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정책 수립 후 욕만 안 먹으면 성공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셋째, 매출액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총 매출액으로 본다. 당초 매출액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공제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회계 기준상 인앱 결제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와 유사한 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 매출액 개념에 포함한 후 비용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라고 했는데요. 인앱 결제 수수료라는 것은 애플이나 구글에서 무조건적으로 떼어가는 수수료죠. 즉 인앱 결제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10,000원에 판매되었던 유료 앱이라면 인앱 수수료 부과 이후에는 10,000원에 팔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0%를 떼고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인앱 수수료로 인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음저협 측은 좌우지간 매출액이란 게 인앱 수수료까지 포함돼야 더 높아질 것이고, 매출액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요율로 징수하는 현행 규정상 징수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앱 수수료까지 포함하기를 원했겠죠. 결국 정부는 회계 기준을 들어 판매 수수료와 유사하기에 총 매출액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 거네요. 음저협 측에 유리하게 해석된 것 같습니다. 넷째, 과거 사용분 정산과 관련해 현재의 징수 규정은 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 규정 요율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다라고 했는데요. 과거 사용분 정산이라 무지막지하게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이슈죠. 이유는 지금까지 OTT 업체는 저작권료를 낸 적이 없어요. 사실 저희 저작인접권 입장에서 봐도 OTT 업체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 TV 내 BOD 방송물에 대한 저작권료도 납부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들의 업력은 길게는 몇십 년, 짧게 해도 몇 년 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 징수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가 정리가 안 됐던 것이고요. 음저협의 입장에선 과거 방송물 재전송의 요율이 현저히 낮기에 지금 정부에서 확정한 높은 요율로 과거분도 소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고, OTT 업체에서는 과거는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징수 규정의 효력은 개정 이후라고 못 박으면서도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 규정을 참조하고 잘 협의하라고 한 거죠. 글쎄요, 솔직히 잘 협의가 될까요? 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누구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많게는 몇십억, 몇백억이 될 수 있는 이슈여서 글쎄요, 걱정입니다. 그 밖에 몇 가지 내용들이 더 있으나 저희 저작인접권자들의 산업구조와 상이한 점도 있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만 신경 쓸 뿐, 이러한 저작권료가 저작권자들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정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저작권 신탁단체가 얼마나 많이 징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협회는 이러한 저작권 분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어느 조직보다도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도자료 말미에 징수 규정 관련 공익위원 추가 제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작 인접권자의 사용료는 저작권자 사용료 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소속한 시일에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OTT 업체 여러분, 저희랑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좀 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